미국 전문가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살다가 이사를 갔을 때 어떤 내용들을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제작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해당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시거나 주변에서 나는 이사 간 것에 대한 신고를 따로 한 적이 없는데 별 문제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지인과 비슷한 상황이라 그렇게 했다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별 문제 없다는 것은 적발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는 납세자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따라서 정말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적발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짓는 것은 특히 미국에서는 매우 위험한 도박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오늘 해당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사를 간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미국 안에서 주정부를 넘어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고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을 포기하고 이민 생활을 완전히 청산, 미국을 떠나는 경우의 이사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 이사를 가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정부를 넘어 이사를 가는 경우입니다. 각 주정부는 각각의 다른 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주정부마다 세법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정부마다 약간씩 복지나 세법 적용 방식이 상이한 규정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사를 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사를 가면 되지가 아니라 이사를 간 뒤에는 내가 이 주정부를 나갔음을 주정부에도 통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해당 주에 1년 내내 거주한 거주자로서 세금 보고를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주가 연방정부의 소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거주주의 총 소득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주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은 해당 주에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주에서 나가는 회계 연도에 반드시 내가 이 주를 떠나감을 같이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는 연도에는 당연히 두 개의 주정부의 세금 보고가 될 것입니다. 파트이어 거주자, 즉 부분적으로 거주한 거주자라는 의미로 세금 보고가 된다는 뜻입니다. 떠나가는 주와 새롭게 이사간 주 두 개가 보고되는 것이지요. 또한 운전면허나 기타 주정부에 가진 서류들 업데이트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발급 혹은 완료하실 것도 권유드립니다. 실제 이사를 완전히 갔고 이사간 해에 파트이어로 보고를 했는데도 해당 주 국세청이 작년 보고서를 바탕으로 풀이어 거주자로 인식을 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환급 액수를 조정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더 이해하기가 좋게 사례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살면서 벌어들인 소득이 어느 주에 거주하면서 벌어들인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즉 내가 만약 주를 이사를 가게 되면 1년 총 소득이 10만 불인 사람은 연방정부에서는 동일하게 10만 불의 총 소득이 되지만 6월 30일에 이사를 간다고 계산하기 좋게 가정을 하면 A주 5만, B주 5만으로 소득이 분할되게 됩니다. A, B주 모두 10만 불이 되면 안 되고 또한 어느 한 주가 소득이 없게끔 신고를 하는 것도 소득이 잘못 분할된 것입니다. 물론 W2나 1099과 같은 소득 서류를 기반하여 정산을 하게 되지만 그 전에 내가 어느 주에 살면서 벌어들였냐라는 것과 어느 주에서 발생한 소득, 즉 소득의 원천이 어디냐라는 두 가지의 요소가 각 주정부의 총 소득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주정부의 경우에는 이사를 가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는지 거주기간을 세금 보고 시에 같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즉 내가 언제 이 주에 이사를 나갔는지와 언제 다른 주에 이사를 온 것인지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특히 W2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주정부 소득이 W2 자체에서 분할되어 발행이 되면 가장 합당한 증빙이겠지만 그것을 위주로 정산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를 한 것이 고용주 입장에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거나 혹은 일반적으로 연방정부 소득이 그대로 주정부에 보고가 되는 규정으로 해당 주 소득을 분할하지 않고 그대로 이사와는 무관하게 기존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W4 정보를 바탕으로 발행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내가 납세자로서 판단을 하여 임의로 소득을 각 주정부별 분할을 할 수는 있지만 이미 고용주가 보고를 해버린 W2를 기준으로 납세자에게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받는 주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액수의 총소득이 보고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환급 액수를 임의로 조정해서 편지나 서류를 보내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해당 내용을 증빙하여서 소명을 하면 되지만 나름의 소명과 또한 국세청 연락이 잘 안되는 등 행정적으로 복잡함에 적지 않은 피곤함이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을 아예 나가는 경우입니다.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오시는 분들과 영주권 시민권을 보유하신 분들로 크게 두 가지 부류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자 신분으로 미국을 들어오시는 분들은 세금과 관련하여 거주 기간에 따른 세법상 내국인, 외국인 구분이 이루어지고 그 구분에 따라서 세금 보고서 양식을 정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J비자, F비자 등 입국을 하여 미국에 거주를 해도 최초 몇 년간은 비거주자로 판단하는 비자를 제외하고 입국하여 내국인으로 분류가 되어 내국인 신분으로 세금 보고를 하셨던 분들은 꼭 미국을 나갈 때는 듀얼 스테이러스로 보고를 하여 1040 내국인 신고서와 1040 NR 외국인 신고서를 통해 내가 이제 미국 세법상 내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연관된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한 해외 모든 소득과 해외 계좌 신고의 의무가 더 이상은 없음을 알리고 동시에 미국에 더 이상 세금 보고할 의무도 없음을 국세청에 통보가 되어야 합니다. 비자가 종료되고 출국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듀얼 스테이러스로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도 전체를 외국인으로 볼 수도 있고 내국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신고의 범위와 해외 계좌 신고의 의무가 동시에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만약 소득의 규모가 큰 분들이나 해외의 소득이 많은 분들은 듀얼 스테이러스로 보고를 하여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비자 신분 거주자들이 미국에서 나가는 경우에 해당 연도에 1040 NR 신고 지위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 굳이 듀얼 스테이러스로 보고를 하지 않아도 이제 비거주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국세청에도 신고를 하는 셈이 됩니다. 대신 거주자 테스트상 나가는 연도에도 거주자로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절세상 유리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소득의 규모와 원천에 따라 판단해 볼 일입니다. 그 다음은 영주 시민권자입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미국에 태어나서 아니면 이중 국적을 취득하여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고려사항이 크게 두 가지인데 미국의 이민법상의 국적 이탈을 이민국에 신고를 하면서 국적 이탈 신고를 한 연도에 해당되는 개인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국세청에도 더 이상 내가 미국의 소득과 해외 계좌 신고의 의무가 없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보고 상담 시에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말씀하시기를 주위에서 미국에서 영주 시민권으로 8년 이상 살지 않으면 국적 포기세와는 무관하고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15년 중 8년을 미국에서 살지 않으면 국적 포기세 징수 대상자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맞지만 8년 이상 살았다면 국적 포기 세금은 내게 되지 않더라도 내가 장기 거주자로서 과거에 세금 보고를 제대로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떠나야 한다는 신고의 의무가 반드시 있고 만약 그 증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국적 포기세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민사회에서는 영주권자로 거주하다가 떠날 거면 8년이 되기 전에 떠나라 라는 얘기를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즉 나는 더 이상 미국과 연관된 소득이나 신고할 재산 및 소득이 없음을
미국 연방국세청에서도 증명을 해야 비로소 세금 관련 마무리도 되는 것입니다. 국적 포기세라는 것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징수에 대한 시효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민법적으로 영구히 미국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미국 내 혹은 미국 외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잘 냈는지 증명하고 이사를 가셔라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국적 포기세는 미국에 이민이 와서 영주 시민권자로 살면서 만들어진 자산과 소득에 대해서 실현이 되었던 미실현이 되었던 영주 시민권의 혜택을 누리며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실현된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항목별로 모두 부과를 하고 소득이나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미국을 떠나라는 것이 이 법안의 기본 취지입니다. 8년 이상 거주를 하여 떠난다는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거나 재산이나 평균 과세 액수가 국적 포기세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미 수년의 세월이 흘러 적발이 되어 재판을 받은 실제 사례 케이스들은 검색 포털 사이트에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 영주권으로서 거주하신 분들은 반드시 해당 거주 신분을 포기하는 연도에는 전반적으로 미국 국세청에 신고할 것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국적 포기세 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하지만 미국 국세청에 어떻게 마지막 소득세 신고를 하고 더 이상 신고의 의무를 마무리하는지도 세법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꼭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국에 처음 들어오는 연도와 나가게 되는 연도는 본인의 재산 정도와 소득의 규모에 따라 듀얼 스테이러스로 신고를 하는 부분도 역시 고려를 해볼 사안이며, 무조건 주변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하여 나도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결론을 잘못 내릴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정부의 경계를 넘어 이사를 갈 때도 반드시 신고 방식을 잘 판단하셔서 소득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신고를 하시고, 미국에서 거주를 하다가 완전히 거주를 포기하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게 된 경우에도 단순히 비자 신분에 대한 이민법적인 포기만을 신고하는 것이 모든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세청에도 반드시 신고할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점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